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 관련해서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들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조언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 행위태양인데 이거 무조건 문제가 된다, 무조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해줬다. 모든 사무실에서 그렇게 상담을 해줬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거 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결국 저를 선임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이 있었어요. 이걸 단순하게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했네. 그리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니까 넌 무조건 유죄야. 그러니까 합의해야 돼. 라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히 추행이나 이런 범죄랑은 다르고요.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술 먹고 밤에 막 전화를 해. 그래서 젊은 여자가 전화를 막 받아.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야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자위를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도 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나 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사실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만약에 야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기분 나빴대. 그러면 과연 이게 항상 유죄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들은 어떤 거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굉장히 이제 음란한 류의 이제 욕을 하는 거죠. 통상 우리나라 욕에는 성적인 의미가 있는 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도중에 정말로 막 채팅이든 아니면은 어떤 메신저든 이런 걸 이용해서 막 욕을 막 퍼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한 욕. 제가 예시를 들기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상담을 오시면 예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막 성적인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야 이놈 좀 보소, 이놈 부들부들 하는 것 좀 보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대화가 나눈 것은 서로 화가 나서 싸우다가 그런 욕이 나온 거예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내가 성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했고 상대방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지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인 경우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막 채팅을 통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A라는 분이 남자고 B라는 분이 여자라고 했을 때 A가 B에게 너 할련, 가랭이에 뭘 할련 이러면서 막 욕을 만약 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B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건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연성이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대화하는 채팅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이걸 유포하지 않는 이상, 대외적으로 유포하지 않는 이상 그 채팅창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전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 둘이서만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런 식의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야한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냈다거나 하지 않는 한 또 별도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통 B라는 분은 A를 고소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일단 워딩 자체로 봤을 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내가 이걸로 기분이 엄청 나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불쾌감이나 어떤 성적 수치심은 분명히 처벌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서 막 욕을 했어. 아니면 뭔가 번호를 따가지고 뭐 부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 그랬을 때 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성적인 욕을 막 하는 거죠. 어젯밤에 어쨌네 저쨌네 너 꼴이 뻔하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 형법이나 이런 데서 없어. 그러니까 성범죄로 처벌을 하고 싶고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고소를 하는데 제 말은 안 된다. 그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 범죄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으로 봐서 싸우다가 그런 말이 나왔어.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에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언제 한번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런 식인 거야? 앞으로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만약에 넘겼다면 차후에 돌이켜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와요. 막 욕한 거를 미친 듯이 욕한 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거 죄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사무실 방문 상담하시면서 또 막 카톡 대화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거 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정말 그런 욕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욕을 해놓고 죄가 안 되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제 입장에서도 참 이게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건 맞는데 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마치 이분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걸로 들릴까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또 씁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특정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인지를 하시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면서 욕을 하더라도 선을 좀 지키면서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연루가 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이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